대표님은 인맥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압니까?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걸 알아보다니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는 게 상당히죠.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종로에 클럽 806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우리 진영쌤 오늘 806에서 강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위에서 한창 지금 강연을 하고 계시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클럽 806의 대표이신 우리 박성훈 대표 같이 인터뷰를 하려고 좀 나와봤어요. 근데 인터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친구입니다. 네, 같은 8호, 네, 39살 친구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던 게, 제가 살면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포마드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박성훈 대표를 이렇게 저희 채널에 한번 소개를 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훈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전문가로서 대표님들 브랜딩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코칭하는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클럽 806이나 NGNS, 그다음 소나엑스라고 하는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복합 문화 공간, 스포츠 브랜드, 그다음에 브랜딩 스튜디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친구분이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 되게 지금 나이 차이가 좀 나 보이시거든요. 아니 너무, 나 처음 보고 쫄았어.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우리 성훈이 이게 개인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프리다이빙도 했지. 프리다이빙 대회까지 나갔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분이 사회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회에서 친구가 되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이렇게 친구 관계까지 이렇게 연결되신 건가요? 이게 친구가 되기가 원래 진짜 쉽지 않죠. 왜냐면 일단 저희가 비즈니스로 엮인 것도 아니고, 진짜 사실 소개해준 사람은 우리 러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러셀님 통해서 우리 또 안대장님이 저희랑 또 친구예요. 8호 동갑이거든요. 그리고 머니테이커님 똑같이 8호 또 동갑 라인이거든요. 저희가 특징이 만나면 일단 코드가 좀 잘 맞아요. 일단 술을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각자 사업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 사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 철학, 그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수는 선수로 알아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보면 뒤에 아우라 광채 같은 게 있거든요. 성훈 대표 처음 만났을 때 아우라가 딱 있더라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말 놓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 말 놓자.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갑자기 소변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악수해가지고. 근데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신데 어떤 매력이 느끼셨기에 이렇게 또 가까워지신 거예요? 일단은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표님은 인맥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압니까? 또는 이 클럽 806 자체가 사람에 대한 매력이나 사람 관리를 못하면 절대 운영할 수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매력. 매력이 있었나요? 그렇죠. 매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말은 내가 내 걸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자기 능력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타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이란 걸 하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도 적어도 나보다는 위에라는 거를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죠. 반드시 배울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저한테 매력을 못 느끼면 절대로 친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쿨합니다. 일에 관련된 거면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데, 인간관계, 뭐 밥을 산다라든가 그런 심플한 행동들에서는 뭐 사사롭게 따지지 않아요. 일단 거기에서 되게 좋았고, 두 번째가 생일 때 생일을 챙겨주는 거에서도 되게 좀 의외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상태인데 선물을 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챙기는구나, 그런 것도 좋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1번일 수 있는데, 복장이 비슷하잖아요. 동질감을 느꼈죠. 그리고 원단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수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단을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나자마자 이거 이렇게 딱 해보더니 원단이 좋네,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걸 알아보다니 진짜. 근데 이렇게 두 분은 항상 보면 이제 어딜 가나 이렇게 차려입고 가시거든요. 복장을 되게 이렇게 단정하게. 왜 두 분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차려입고 각을 잡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멋있어 보여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다음은 다음인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모습부터 일단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면은 다음 이 큰 일들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복장이나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 자기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결인데 정리하자면 배려와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말 너무 잘해요.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이제 타인의 배려도 있고 나의 배려도 있잖아요. 일단 타인의 배려, 고객을 만났는데 저는 CEO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이자 배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관리하고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첫 번째는 배려이자 나가선 신뢰감으로 느껴질 거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배려이기도 한데 사람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엉망진창 관리가 안 된 내가 서 있으면 나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나에 대한 신뢰가 스스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분,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이랑 뭐 부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걸 인지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에르메스를 아무리 진퉁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GS25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면 절대로 사람들이 진짜로 안 믿겠죠. 근데 반대로 가짜를 그 에르메스 백에다가 제대로 포장해서 주면 다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려와 신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그렇죠.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서현옥 마스터님이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현옥 마스터님 정말 뭔가 말을 되게 잘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우리 서현옥 마스터는 어떠한 말 포인트를 잘 잡기에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확신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진영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돈이든 건물이든 뭔가 하나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는 그 사이에 엄청난 경험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번씩 경험했던 거고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할 거고, 그 말은 생각 정리가 잘 돼 있고 말을 잘한다라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좌번호 불러. 계좌번호 불러.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말이 많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게 좀 사람이 과묵해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내가 말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요.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두 분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원래부터 말을 잘하셨어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사람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서 이걸 갖다가 표현해낸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베이스예요. 경험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건 제가 쉽사리 말을 절대 못 하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에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 우리 박성원 대표도 본인 분야에서 본인 경험을 가지고 그게 기반이 돼서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철학이 부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철학이라는 결국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옷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왜 이럴 때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맞아. 또는 내가 찾는 옷이 왜 여기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옷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내가 찾을 때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목소리를 좋게 해야 된다, 발음을 키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의 씨앗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생각의 정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아성찰, 독서, 글쓰기, 이 자아성찰을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잘 정리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은 잘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오해를 깨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이렇게 그냥 술술 말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대방이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을 더듬어도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목소리가 작아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울림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을 못했어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잖아요. 박성원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찌됐건 서현옥 마스터님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말도 잘하시니까 그게 금상첨화가 돼서 지금 자기만의 영역에서 정말 넘버원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건데, 왜 생각보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잘하려고 연습을 잘 안 하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것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본질과 가치인데, 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목표 또는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돈만 보고 가니까 돈이 조금 안 벌리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말로 내가 세일즈라고 한다는 거 파는 거고 파는 건 돕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야 팔 수 있고 가치를 더해야 사주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결혼하자 자자 그러면은 딱이 놓고 경찰서 큰일 나요. 예. 마찬가지 그런 관계 형성도 없고 신뢰 형성도 없이 그냥 뭔가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부터 저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두 분이 이제 나이가 40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성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근데 분명히 두 분 다 20대 때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나름 자기만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이런 정상에서 만났을 때 똑같은 분야인 있지 않지만 둘 다 성공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상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멋있다. 배워야겠다. 난 멋있다. 배워야겠다. 멋있고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혹시 뭐 내가 도울 거 없냐. 맞아. 우리 반대로 서훈 대표도 똑같을 거예요. 도울 거 없나. 서로 그냥 뭔가 뭐 바라지를 않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퍼주고 싶고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고 단순히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더 주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어차피 싫어 그럼 가. 왜냐면 나도 내 거 있거든. 이렇게 되니까 탐할 것도 없고 맞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도 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진짜 금전 안 끼고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네.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고 배우고 싶고 나도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많죠. 그런 존재 맞아요. 네. 너무 멋있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았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 질문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좋았고 이 영상이 많은 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두 분이 딱 보니까 비슷하고 해서 약간 연예계로 지금 정우성과 이정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정우성이고 누가 이정재인가요? 제가 정성할게요. 제가 이정재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스타워즈 찍으러 가야죠.